볼게요. 원래부터 대통령 쪽으로 가야 되는 사주가 있어요. 네. 시가 대락률이 되게 높아요. 운영은 잘 하셔갖고 중간에 탄핵되는 일은 없어요. 이분이 당선돼요. 네. 충격적인 예언을 한 한국의 11세 소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언했던 일들이 하나씩 들어맞으면서 모두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고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찾아오고 외국 기자들까지도 취재하러 몰려옵니다. 도대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들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웰입니다. 미국 CNN에서 15년간 정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기자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 대해 그리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K-팝이나 삼성 같은 기업들로 유명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된 나라잖아요. 박근혜, 그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 위기를 겪었고 정치가 이렇게 불안한 나라에서 무슨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겠어. 게다가 미국 언론에서 다루는 한국 정치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부정부패, 정경유착, 재벌과 정치인들의 유착관계.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실상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겠지. 솔직히 그런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특히 2016년 촛불 집회를 취재했던 동료 기자들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감정적이야. 정치적으로 너무 극단적이고 이성적 판단보다는 집단 히스테리에 휩쓸리기 쉬워. 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 미성숙해.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또 어떤 스캔들이 터질까? 또 어떤 혼란이 벌어질까? 정직히 말하면 한국 정치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비판적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한국 민주주의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그런데 현직 코디네이터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밀리, 정말 특별한 곳이 있어요. 전라도 고창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시골이요? 거기서 뭘 취재한다고요? 11세 소녀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찾아와요. 11세요? 설마 또 무속 미신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역시 한국이야. 21세기에도 아직 이런 비과학적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도 좋은 소재가 되겠네. 한국의 후진적 면모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정치인들이 11세 아이한테 뭘 묻는다고 하지? 이거 완전 웃기는 상황 아닌가? 비판적 시각으로 취재해서 한국 정치의 미신적 현실이라는 기사를 쓸 생각이었어요. 고창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냉소적이었어요. 분명 가짜뉴스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거야. 한국 언론도 선정적인 걸로 유명하잖아.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저게 뭐야?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국회의원들과 정당 관계자들이 온 거라고 했어요. 11세 아이 때문에 저렇게 많이 와요? 윤하가 한 말 때문에 난리예요. 어제도 당대표가 직접 왔다 가요. 정말 한국 정치인들은 답이 없네.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선진국 정치인들이 11세 아이 말에 좌우된다니.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한옥집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말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거 진짜네. 한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야. 그때 집안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붉은 산이 움직이니 백성을 아끼는 말이 바람을 따라 흘러간다. 뭔가 시 같은 말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저게 뭐라는 거야? 완전 의미불명이잖아. 통역사가 귓속말로 설명해줬어요. 정치적 변화를 예언하는 말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징적 표현을 좋아해요. 상징적 표현이라. 미신적이고 비논리적이네. 그때 집에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정치인이었는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아이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어른이 진짜 11세 아이 말에 감동받은 거야? 저는 더욱 한국 정치에 실망했어요. 윤화를 만나보고 싶어요. 외국인은 처음이네요.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잠시 후 30대 여성이 나왔어요. 윤화의 어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네, CNN 기자입니다. 윤화에 대해 취재하고 싶어서요. 속으로는 이 미신적 현상을 폭로하러 왔다고 생각했지만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평범한 한국 가정집이었어요. 거실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앞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화예요. 처음 본 윤화는 정말 평범한 11세 소녀였어요. 키도 작고 수줍게 웃는 모습이 제 조카와 비슷했습니다. 안녕, 윤화야. 나는 에밀리야. 미국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고생하셨네요. 이상하다. 평범한 아이 같은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부모가 조작한 거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연기를 하는 거거나. 윤화야, 사람들이 너를 보러 많이 오는구나. 네. 요즘 많이 와요. 선거 때문에 다들 궁금해 하시나 봐요. 너는 미래를 볼 수 있어?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봐요. 마음이라고.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슬픈 것, 기쁜 것, 걱정되는 것.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네. 모호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순간 윤화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언니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계시죠?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언니는 마음이 따뜻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동요됐어요. 이 아이, 뭔가 다르네.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웠어요. 분명 어떤 트릭이 있을 거야. 그런데 윤화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해요. 한국이 새로워질 거예요. 새로워진다고. 또 탄핵나고 스캔들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번에는 달라요. 그리고 언니도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 될 거예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이 작은 소녀가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윤화를 처음 만난 후 저는 그 아이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윤화 어머니, 딸이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보였나요? 윤화 어머니 김미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윤화는 7세 때부터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어떤 말들이요? 예를 들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면 정말로 할머니가 전화를 하시고,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면 정말 비가 오고,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점점 정확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치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말하기 시작했나요? 작년부터예요.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저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네. 그리고 곧 좋아질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 정치인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때 윤화의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전통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오셨구나. 우리 윤화 때문에 먼 길 오셨네. 할머니는 4대째 이어온 무속인이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무당이세요? 그럼. 이 마을 사람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우리 일이지. 그럼 윤화도 할머니한테 배운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윤화는 배운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였어. 태어날 때부터요?
응. 3세 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더니 정말로 할아버지 제사 날이었어. 그때부터 알았지. 할머니는 윤화가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어요. 이 아이는 다른 무당들과 달라. 신내림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 어떤 마음이요?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그때 윤화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우리 윤화,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는데. 정말 평범한 초등학생이었어요.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고. 윤화야,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이상하게. 제가 가끔 이상한 말을 하니까요. 너 오늘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잘 보고. 윤화는 자신의 능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윤화야, 무서워하지 않아?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요. 무서운 게 아니라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네. 사람들 마음이 다 따뜻해요. 슬프거나 화가 나도 안쪽은 다 따뜻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는 사람들의 좋은 면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은 어때? 정치인 아저씨들도 따뜻해요. 나라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모든 정치인이. 윤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몇 분은 마음이 복잡하세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때 윤화 어머니가 설명해줬어요. 윤화는 사람을 미워하는 법을 몰라요. 항상 좋은 면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윤화를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21세 소녀가 어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다니. 윤화야,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윤화는 잠시 눈을 감더니 말했어요. 좋아질 거예요. 누가 되든 한국이 더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한국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틀릴 리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윤화의 힘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한 마음을 믿는 거였어요. 에밀리 언니도 착해요. 멀리서 와서 저희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처음에 이 아이를 의심했었거든요. 윤화야, 미안해. 처음에 언니가 너를 안 믿었어.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언니는 마음이 열려 있어서 금방 이해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아이였어요. 11세밖에 안 됐는데 어른보다 현명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윤화가 정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윤화와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왜 정치인들이 이 아이를 찾아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정말로 국회의원 한 분이 윤환의 집을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김민수 의원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치인이었어요. 정말 공손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윤화가 있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윤화가 나왔을 때 김 의원의 표정이 확 밝아졌어요. 윤화야, 안녕. 안녕하세요, 김 삼촌.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더라고요. 마치 가족 같았어요. 윤화야, 삼촌이 요즘 고민이 많아서 왔어. 무슨 고민이세요? 김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인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윤화는 잠시 김 의원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삼촌 마음이 아프시구나. 응. 삼촌은 정말로 나라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줘서 속상하시죠? 김 의원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맞아. 정말 그래. 괜찮아요. 진심은 통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진심이 통한다고.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삼촌처럼 진짜로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은 꼭 인정받아요.
그리고 윤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노란 꽃이 피면 삼촌에게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노란 꽃. 네. 며칠 안에 보실 거예요. 김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윤화에게 물어봤어요. 윤화야, 노란 꽃이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3일 후, 김 의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기자님, 윤화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유채꽃 축제에서 연설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지지율이 10%나 올랐어요. 유채꽃이요? 네. 노란 꽃이었어요. 윤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맞춘 거였어요. 그 다음 날에는 국민의힘 의원도 왔어요. 안녕하세요. 박영희 의원입니다. 50대 여성 의원이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윤화야, 이모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왔어. 무슨 일이세요? 정치가 너무 어려워. 사람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윤화는 박 의원의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이모는 평화를 원하시는구나. 응. 이모 마음에 평화라는 글자가 크게 써져 있어요. 박 의원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평화통일 전문이거든. 이모가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윤화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모에게 큰 기회가 와요. 물소리라고. 며칠 후, 박 의원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윤화 말이 또 맞았어요. 한강에서 열린 평화 포럼에서 제가 기조 연설자로 선정됐어요. 한강이요? 네. 물소리가 들리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계속 적중하니까 정치인들이 줄을 서서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원은 푸른 새가 날아오면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정말로 트위터 파란 새 로고에서 긍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했어요. 또 다른 의원은 붉은 열매가 익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말을 듣고 사과 농장에서 한 연설이 대박났다고 했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윤화는 정말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윤화의 태도였어요. 윤화야, 내 말이 계속 맞으니까 유명해지고 있어. 어때? 그냥 좋아요. 사람들이 행복해지니까요. 돈을 받지도 않고 돈보다 사람들 웃는 얼굴이 더 좋아요. 21세 소녀는 정말 순수했어요. 명예나 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럼 이번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윤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큰 변화가 올 거예요. 하지만 좋은 변화예요. 좋은 변화라고. 네.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대가 됐어요. 과연 윤화의 예언이 또 맞을까요? 하지만 곧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윤화가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선거 일주일 전, 윤화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정치인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양쪽 정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동시에 온 거예요. 이상하네. 더불어민주당의 한 당직자와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마당에서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서로 어색해 하더라고요. 정적끼리 같은 곳에 온 거니까요. 윤화가 나와서 두 분을 보더니 말했어요. 두 분이 같이 오셨네요. 아니야, 윤화야. 우리는 다른 당이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같으시잖아요. 마음이 같다고. 윤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두 분 다 나라를 좋게 만들고 싶어 하세요. 두 정치인이 서로 바라봤어요. 그런 면에서는 같겠네요. 윤화는 두 분을 함께 앉히더니 말했어요. 이번 선거는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싸우는 선거가 아니라 함께하는 선거가 될 거예요. 함께한다고. 윤화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큰 강물이 흘러요.
그 강물에는 여러 갈래가 있지만 모두 바다로 향해요. 강물이라고? 네. 정당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아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거요. 그 말을 듣고 두 정치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맞네요. 우리 모두 그걸 원하죠. 그래서 이번 선거 후에는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지? 윤하가 갑자기 눈을 감더니 말했어요.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와요. 그 빛이 모든 사람을 비춰요. 큰 빛이라고? 네. 6월 3일 이후에 한국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정치인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누가 당선되든 그분은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실 거예요. 모든 국민을.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보도 보수도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21세 소녀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예언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하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새 대통령님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실 거예요. 세계를? 네. 한국이 평화의 나라가 될 거예요. 평화의 나라라고? 북한하고도 친해질 거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존경할 거예요. 두 정치인이 서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윤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걸 세계가 알게 될 거예요. 이때 윤하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언니도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주세요. 내가? 네. 언니가 쓴 기사를 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말? 네. 언니는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두 정치인은 함께 저녁을 먹고 갔어요. 원래 정적이었는데 친구가 된 거죠. 윤화 때문에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정치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윤화의 예언이 언론에 퍼지면서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한 거예요. 11세 소녀가 예언한 통합 정치. 선거 후 한국이 평화의 나라가 된다. 정당을 뛰어넘은 협력 정치의 시대 온다. 모든 언론이 윤화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더 놀라운 건 국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 이제 싸우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 윤화가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해줬어. SNS에는 윤화의 예언, 통합한국, 평화대한민국과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도 반응했어요. 윤화 양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모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정당을 뛰어넘어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던 선거가 갑자기 화합의 메시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저는 윤화에게 물어봤어요. 윤화야, 내 말 때문에 온 나라가 변하고 있어. 어떤 기분이야? 신기해요. 하지만 기뻐요. 왜? 사람들이 싸우지 않고 있잖아요. 모두가 행복해 보여요. 윤하는 정말 순수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언니도 기뻐 보여요. 나? 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좋아졌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윤하가 보여준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정말 놀라웠거든요. 윤하의 예언이 전국에 퍼진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어요. 선거 5일 전 윤한의 마을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윤하를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말한 통합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싶어요. 하루에 수백 명씩 찾아왔어요. 서울,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윤하 어머니는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윤하가 힘들어할까 봐요.
하지만 윤하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윤하가 마을 앞 작은 공터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모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윤하야,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한국이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윤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였거든요. 원래 하나라고. 네.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잖아요.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윤하야, 할머니는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지? 윤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할머니도 나라를 사랑하시죠? 그럼 됐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모두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맞네. 우리 모두 한국을 사랑하지. 이때 20대 청년이 질문했어요. 윤하야, 나는 진보적인데 기성세대와 생각이 달라. 어떻게 이해하지? 윤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죠? 응. 할머니도 손자들이 행복했으면 하시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목표는 같아요. 방법만 다를 뿐이에요. 청년과 할머니가 서로 바라봤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아니야, 젊은이.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셌지. 두 사람이 악수를 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어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윤화를 통해 화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대박이야. 저는 정말 놀랐어요. 11세 소녀 하나가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에밀리 언니. 윤화가 저를 불렀어요.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싸워요? 응. 요즘 정치적으로 많이 나뉘어 있어. 그럼 미국 사람들도 여기 와서 보면 좋겠다. 왜? 사람들이 다 착하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윤화는 정말 순수했어요.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때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윤화야, 나는 정치인들을 믿지 않았어. 다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너를 보니까 정치인들도 사람이구나 싶어. 나라를 위하려는 마음이 있겠지.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착한 마음이 있어요. 이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윤화야, 나는 군인이야. 나라를 지키는 게 내 일이고. 고마워요. 오빠가 우리를 지켜줘서. 군인이 울컥했어요.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당연해요. 오빠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한국.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 이때 윤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손 잡아요. 손을. 네. 우리가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손을 잡기 시작했어요. 할머니와 청년, 보수와 진보, 도시와 시골 사람들이 모두 손을 잡았어요. 저도 옆 사람과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윤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외쳤어요. 대한민국, 사랑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한국의 진짜 정신이었어요.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구나. 저는 완전히 한국에 반해버렸어요. 윤화의 이야기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CNN에 보낸 첫 번째 기사가 대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한국의 11세 예언자,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다. 미국에서 먼저 반응이 왔어요. 에밀리, 대단한 기사야.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편집장의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정말요? BBC, 프랑스 24, 도이체벨레. 모든 언론이 한국의 11세 소녀에 대해 문의하고 있어. 정말이었어요.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이 윤화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BBC 더 리를 코리언 걸후 체인지드 폴리틱스. 도이체벨렛 아인 엘프 이어히게스 매드헨 페라인트 코레아. 프랑스 24라 뿌띠뜨 프로페 코에엔느. 일본 NHK 칸코쿠노 주이사이 쇼조가 세이지오 카에타. 이거 대박이네. 더 놀라운 건 각국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댓글. 독일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동서독 통일 때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프랑스에서 온 댓글.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 이런 순수한 아이가 정치를 바꾸다니. 일본에서 온 댓글. 부럽다. 한국에는 이런 희망이 있구나. 우리도 배워야겠다. 심지어 중동에서도 반응이 왔어요. 평화를 말하는 아이. 정말 천사 같다. 이때 윤화에게 해외에서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윤화야, 독일에서 편지가 왔어. 독일의 한 정치학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윤화에게. 나는 독일에서 정치를 연구하는 한스라고 해. 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 독일도 한때 분단됐었는데 내가 말하는 통합의 메시지가 정말 소중해 보여. 프랑스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윤화, 나는 파리에 사는 말이야. 내 순수한 마음에 감동받았어. 프랑스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더 사랑하게 될 거야.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윤화, 나는 케냐에 사는 무타야. 우리나라도 부족 간 갈등이 있는데 내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겨. 윤화는 모든 편지를 정성스럽게 읽었어요. 와, 세계 모든 곳에서 편지가 와요. 어떤 기분이야? 신기해요. 그리고 기뻐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원하는구나.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엔에서 공식 초청장이 온 거예요. 윤화 양을 유엔 평화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유엔이요? 윤화 어머니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윤화가 유엔에 간다고요? 하지만 윤화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갈 수 있을까요? 왜?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선거가 잘 되는 걸 봐야 해요.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요. 세계적인 명성보다 자기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윤화 양을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윤화는 이것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그냥 윤화로 살고 싶어요. 왜? 대사가 되면 정치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이때 해외 언론들이 직접 윤화를 인터뷰하기 위해 한국에 오기 시작했어요. BBC 기자, 도이체벨레 기자, 프랑스 24 기자. 윤화, 전 세계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 어떤 기분이야? BBC 기자가 물어봤어요. 신기해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하지 않다고. 네. 전 세계 어디에나 저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평화를 바라는 아이들이요. 독일 기자가 질문했어요. 독일도 한때 분단됐었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윤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통일은 꼭 될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통일이 먼저예요. 마음의 통일? 네.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요.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예요. 프랑스 기자도 질문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프랑스는 자유의 나라잖아요. 그 자유로 세계 평화를 만들어주세요. 일본 기자의 질문도 있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윤화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일본도 한국도 모두 좋은 나라예요.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요. 모든 기자들이 감동받았어요. 이 아이. 정말 특별해. 그날 밤
전 세계 뉴스에 윤화의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런 아이가 나오는 나라라니. 한국의 교육이 궁금해. 윤화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가 윤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선거 3일 전 윤화네 마을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축제를 연 거예요. 무슨 축제예요? 평화 축제예요. 윤화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으니까 감사의 마음으로요. 정말 소박한 축제였어요. 화려한 무대도 없고 유명한 가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진짜 축제였어요. 할머니들은 전통 음식을 만들어 왔고 할아버지들은 농악을 연주했어요. 아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모든 사람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듣는데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윤화가 제 옆에 와서 말했어요. 언니, 울고 있어요? 응. 너무 아름다워서. 뭐가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된 모습이. 윤화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게 한국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이었어요. 이때 마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 윤화 때문에 전 세계가 우리 마을을 알게 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윤화 혼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외쳤어요. 윤화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지만 우리 마을도 윤화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저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한 에밀리 기자님.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에밀리. 한국에 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을 진짜로 알게 됐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에밀리, 이거 가져가라. 할머니가 손으로 직접 떠준 목도리를 주셨어요. 할머니, 미국 가서 추우면 이거 둘러라. 할머니가 만든 거야.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고마워요, 할머니. 이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선물을 가져왔어요. 어떤 분은 집에서 기른 배를, 어떤 분은 손으로 만든 인형을, 어떤 분은 한국 전통차를. 이거 다 어떻게 받아요? 그냥 받아라. 우리 마음이야.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때 윤화가 무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착하고 에밀리 언니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나고. 윤화야.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불렀어요. 그리고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선거 날이거든요. 맞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당선되든 한국은 더 좋아질 거예요. 왜 그렇게 확신해? 한 아저씨가 물어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착하거든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틀릴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정말? 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한국. 정말 사랑해. 축제가 끝나고 저는 윤화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윤화야, 너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어떻게요?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정말 사랑하게 됐어. 정말요? 기뻐요.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었어. 모든 사람에게 착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윤하는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가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윤하, 정말 고마워. 언니도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윤하 같은 순수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나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가족처럼 지내는 나라. 어려운 이웃을 내 가족처럼 돌보는 나라.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구나. 기술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윤하 같은 아이들이 자라는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라고.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 저는 윤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윤하야, 내일이면 정말 중요한 날이네. 네.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에요. 윤하는 여전히 밝고 희망에 차 있었어요. 무섭지 않아? 내 예언이 틀릴 수도 있잖아. 윤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본 건 선거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 마음이거든요. 사람들 마음. 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착해요. 누구를 선택하든 나라를 생각해서 할 거예요. 그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안심이 됐어요. 이때 마을에 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해외에서 한국 선거를 취재하러 온 기자들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윤하를 꼭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독일 기자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정치를 바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윤하는 수줍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먼 곳에서 와주셔서 고마워요. 프랑스 기자가 질문했어요. 윤하, 정말로 내일 선거가 평화롭게 끝날 거라고 생각해? 당연해요.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일본 기자도 질문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윤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해요. 친구라고. 네. 일본도 한국도 평화를 원하는 건 같잖아요. 모든 기자들이 감동받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모든 나라에 윤하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윤하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다만 어른들이 찾아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윤하의 특별함은 초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선한 면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작은 기도회를 열었어요. 내일 선거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누가 당선되든 한국이 더 좋아지기를. 전 세계가 평화롭기를. 윤하도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순수한 기도였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윤하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일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우리가 모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윤하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내일 선거 후에 한국은 새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했다고. 네. 이제 우리는 서로 미워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다른 지역 출신이어도 가족처럼 대하고. 이게 바로 윤하가 만든 기적이구나. 그날 밤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기사를 썼어요. 내일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일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담은 기사였어요. 그리고 윤하에 대한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썼어요. 11세 소녀 윤하가 보여준 것은 예언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희망,
정치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세계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기 전에 윤하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윤하야, 언니 떠나간다. 네, 안전히 가세요. 너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언니가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셔서요. 약속할게. 한국을 평생 사랑할게. 저도 약속해요. 계속 모든 사람을 사랑할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확신했어요. 오늘 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국은 이미 승리한 거라고. 윤하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이 온 나라에 퍼졌으니까요. 그리고 그 씨앗들이 자라서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낼 거라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말 사랑해. 그리고 윤하, 고마워. 너는 정말로 세상을 바꿨어. 지금도 저는 한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윤하 같은 아이들이 자라는 나라,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 정말 희망이 가득한 나라예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미국 기자 에밀리와 11세 소녀 윤하의 놀라운 이야기 말이에요. 한 명의 순수한 아이가 어떻게 한 나라의 정치 문화를 바꾸고 나아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는지 보셨죠? 윤하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예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을 변화시키고 정치를 바꾸고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아닐까요? 첨단 기술이나 경제력보다 더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말이에요. 선거를 앞둔 지금 윤하가 보여준 통합과 사랑의 메시지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누가 당선되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윤하 같은 순수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들려주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윤하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세요.